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어디서 일을 할 때 항상 간호의 전문성과 간호의 자존심, 자존감, 그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어쨌든 특히 간호가 아닌 다른 분야에 가서 활동을 할 때는 내 얼굴이 곧 간호사다. 음, 내 얼굴이 곧 간호의 전문성과 또 간호의 어떤 그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간호사답게 또 참 간호학 교수를 모시고 일을 하니까 이게 다르더라. 간호학 교수도 이런 걸 하는구나. 음, 간호학 교수를 모셨더니 정말 이런 게 도움이 된다. 우리가 몰랐던 간호학 분야에 이런 게 있구나. 이런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거를 심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야에서의 전문성 이런 거를 좀 기본적으로 무장을 하고 네, 그다음에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간호에 대한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음, 그걸 가지고 이제 성실하게 간호사답게 간호를 알리기 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간호라는 안경을 끼고 네,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실력뿐만 아니라 간호 자체에 대한 어떤 존중감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마치 어, 자기는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고 또 나는 사실은 뭐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 더 정말 잘났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는 그 베이스에 깔려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간혹의 음, 그 리더 중에서도 네, 그런 분들을 굉장히 속으로 마음으로부터 어, 좀 심하게 표현하면 경멸합니다. 어떻게 왔든 내가 간호라는 영토에 발을 딛고 있고 네, 간호사라는 타이틀을 평생 달고 가는 거죠. 내가 교수를 하건 뭘 하건 무슨 중요한 보직을 맡건 심지어는 우리 간호계에서 무슨 장관을 하는 분도 있고 국회의원을 하는 분도 있잖아요. 분들도 기본적으로 간호사라는 타이틀은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잠깐 동안 다는 것이 아니고 평생 하나의 면허와 자격으로서 달고 가는 건데 그거에 대한 존중감과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남들이 볼때 참, 간호가 근사하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포장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꼭 간호라고 생각한다면, 간호를 전혀 모르는 조직에 또는 네, 어떤 단체에 들어갔을 때,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간호를 보는 거잖아요. 네, 간호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네, 또 간호사답게 하려고 뭔가 주위에 세심하게 보살피고 살피고 뭐 내가 조금 더 손해보지만 이제 헌신하려고 애를 쓰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간호학 하시는 분들이 참 괜찮구나. 음, 그래서 간호를 다시 보게 되고 그렇게 보이도록 나를 포장하라는 거죠. 이게 내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가라 해서 갔고 뭐 형편이 안 돼서 왔고 또 이런 얘기가 필요 없는 거죠. 어쨌든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고 간호로 왔으면 간호가 세상에서 최고인 것처럼 음, 생각하고 네, 그게 내가 일하는 분야를 리스펙트 해야 되는 건데 네, 스스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음, 대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분노하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간호가 대단한 것처럼 음, 대단하죠, 사실. 네, 근데 네, 모르는 사람들은 또 모를 수 있죠. 그러면 항상 간호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은, 그렇군요. 그러네요. 간호가 그러네요. 그것이 곧 우리 간호의 어떻게 보면은, 어,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의 심리적인 영역, 인정도 이런 걸 더 넓혀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간호에 대한 어떤 존중감, 자존심, 그걸로 잘 포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다른 사람이 보기에 간호가 이렇구나. 더 자기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좋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걸 음, 항상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일했던 곳에서는 항상 사람들이 아 간호학 교수 한 분 모셨더니 정말 이런 게 좋구나. 그러면은 후임으로 임기가 끝나면 후임으로 교수님 같은 간호학 교수 한 번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네, 어, 내가 간호에 대한 홍보대사다.
이런 아, 생각을 하고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간호에 대한 홍보대사가 되려면 간호에 대한 파지티브한 이미지를 줘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말하는 언행, 음, 내가 입고 있는 옷, 네, 내가 하는 행동 거지. 이게 전부 간호라는 것을 돋보이게 포장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렇게나 입고, 아무렇게나 말을 내뱉고, 네,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그러면 그게 간호라는 좋은 그, 정말 귀한 우리의 그 전문 분야를 돋보이게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는 말과 행동과 또뭐 매너와 뭐 입는 옷과 또 하는 일하는 음, 것 자체가 우선 전문성이 있게 해야 되고요. 이런 네, 것을 잘 가다듬어서 간호를 잘 포장할 수 있는 홍보대사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특히 타 분야에서 일할 때는. 간호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걸 갖고 그다음에는 제가 볼 때는 그 협업하는 능력에서 중요한 거는 그 친화력 또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뭐 남성과 같이 일을 한다든지 전혀 다른 분야 여성과 같이 일을 한다든지 다양한 사람을 만날 때 뭔가 특유의 어떤 친화력을 발휘해서 음, 어 쉽게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 맺는 네,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친화력, 관계 맺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다음에 태도 이거 다 통합되는 게는 이제 중요한 게 매너, 또 의사소통 능력 이런 걸 통해서 친화력을 갖는 거. 그런 친화력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는 거, 그 네트워킹 하는 능력이죠. 그 네, 관계 맺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어, 굉장히 기회가 많이 열립니다. 부모 교육이나 육아 이런 쪽으로 방송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음, KBS나 뭐 MBC, 심지어 교통방송, EBS까지 이제 메인 게스트로 한 45분, 50분 이렇게 나가는데 한 곳에서 할 때 그냥 작가들이 써주는 대로만 하지 않고 제가 그 아동간호학 교수로서의 부모 교육을 나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깨알같이 고쳐서 보내줘요. 아, 내 전문성을 가미해가지고 이제 주로 생방송을 많이 했는데 어, 잘 대처하고 그 하니까 한 군데 방송에서 그때는 이제 평가가 좋으면 그다음 작가들끼리 네트워크가 다 되더라고요. 아, KBS를 했는데 KBS 라디오에서도 부르고 네, TV에서 했는데 또는 라디오에서 했는데 TV에서도 부르고 음, 그럴 때 또 EBS에서도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결국은 전문성을 내가 탄탄히 하고 그다음에 그 작가들이나 PD들과 내가 관계를 잘 맺고 또 내가 좋은 매너로 네, 커뮤니케이션 잘하고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간호 분야는요. 네, 다른 간호, 임상이 아닌 다른 곳에 일하고 싶어 하는 그 학생들이 많고 후배 간호사들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네, 정말 갈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가끔 그런 학생들이 상담을 하거나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아, 너는 참 마스크도 괜찮고 목소리도 괜찮다. 그러면 요즘 모든 방송에 뭐 얼마나 채널이 많습니까? 그런 네, 채널에 다 헬스 전문 프로그램은 다 있다. 아, 네, 네가 리포트 한번 해봐라. 아, 요즘은 열린 방송도 많으니까 이 헬스 쪽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걸 하나 선점해가지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무슨 리포터로서의 어떤 그 프로그램을 영상 하나 만들어서 음, 던져보면 네, 여기저기 던지면 반드시 한 군데는 갈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글 쓰는 재주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모든 방송에 헬스 관련 프로그램에는 다 작가가 있다. 그 작가의 간호사로서 글 솜씨가 있는 네가 나가면 누구보다도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제 제자 중에는요, 그 종편에 PD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네,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또 카메라 기자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네, 하는 간호사들도 많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자기의 그걸 전공을 살려서 얼마든지 그 나갈 수 있고, 심지어는 외국계 보험회사 다니는 그 학생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 가서 그 생명보험 이런데 외국계 회사 그러면 너 가서 경영에 대한 공부를 좀 해가지고 간호사 최초의 임원이 돼봐라. 음, 기업체 임원이 돼봐라.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네, 무슨 굉장히 뭐 영어도 잘하고 그러는 그 제 후배가 있었는데
임상이 적성이 안 맞았어요. 네. 종분마다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3임에 보낸 적이 있어요. 오, 네. 그냥 간호사가 아닌 그 일반 그 직원으로. 그리고 처음에 네. 들어가서 영업직으로 의료 소모품 같은 거 막 그 판촉하고 막 이러더니 너무너무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오래된 얘기입니다. 몇십 년 된 얘기예요. 네. 미국 본사로 스카우트 돼서 갔어요. 자기가 내가 간호학을 하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남보다 잘할 수 있는 탤런트가 뭐가 있는가 그것을 자기가 잘 찾아내서 네.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그것을 간호를 팽개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간호를 하면서 해야지 이게 다른 사람보다가 간호라는 걸 덧붙여서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것이지 간호를 접어두고 내가 시간 투자하고 또뭐 금전적인 등록금도 투자하고 이렇게 한 거를 다 던져놓고 나는 이 길로 가까이 하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보고 간호를 하면서 헬스를 쪽을 알면서 내가 갈 수 있는 방송이든 작가든 뭐든 나가는 거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 간호라는 것은 크게 보면은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의사한테 의존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의사와 간호사가 서로 협업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원 두 개가 이렇게 겹쳐 있잖아요. 네. 의료, 의학과 간호학이 두 네네. 개가 이렇게 겹쳐 있을 때, 네. 그 겹쳐 있는 부분의 가운데가 인터디펜던트하게 네. 서로 의존하는 거. 의사 네. 혼자도 안 되고 간호사 혼자도 안 되는 거고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독자적으로 안 겹쳐지는 부분 음, 반달 모양이 이제 독자적인 거고 네. 나머지는 전부 또 의존적인 거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럴 때 그 개념을 잘 설명하면 돼요. 의사는 의사의 아, 영역이 있고 네. 간호사가 의사가 못하는 간호사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네. 설명을 하고 이거는 간호사가 가장 잘할 수 있다. 쉽게 아, 얘기해서 퓨어는 아니지만 네. 케어는 정말 잘할 수 있다. 아, 돌봄은 우리가 정말 더 잘할 수 있다. 네. 하는 거를 자꾸 자꾸 인식시키고 주변에 내가 또 몸소 그것을 보이는 거예요. 뭐가 달라도 다르고 아, 참 따뜻하다 저 사람은 간호학을 해서 그런가? 이런 얘기를 아, 많이 들어요. 네. 참 친절하고 따뜻하다. 아, 간호학을 해서 그런가? 이게 네. 굉장히 좀 저는 어디에서 마무리를 지을 때 항상 섬세하게 마무리를 지어요. 네. 요거 별거 아닌 거라도 이제 조그만 선물 같은 거에서 카드를 써서 그동안 함께해서 고마웠고 어, 전혀 새로운 곳에 내가 외유를 나온 것처럼 나왔지만 네. 어, 내가 즐거운 경험이었고 네. 또 간호학 전공자랑 일을 안 해보신 분 처음일 텐데 나를 통해서 간호학에 대해서 좀 더 이해했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아, 거를 조그만 선물 하나씩 해서 마무리 임기 마지막에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 사람들이 아, 참 다르다. 네. 그리고 따뜻하고 참 섬세하다. 여성이라서 그런가? 간호사라서 그런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네. 그런 거를 심는 것이 내가 또 하나의 실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케어, 돌봄 쪽에서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고령 사회에서는 에큐트 케어를 요하는 큐어링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네. 케어링을 목표로 하는 케어링 해야 되는 대상자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네. 점점 우리의 영역이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돌봄이 그 케어링이 큐어링보다가 훨씬 열등한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굉장히 내 스스로가 내면에 그게 꽉 차 있어갖고 누가 봐도 당당하고 이 케어링의 가치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그걸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추상적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 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요새 조심해야 될 거는 의사들도요, 옛날에는 그냥 뭐 치료만 하고 뭐 처방만 내고 막뭐 수술이나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요즘 굉장히 케어링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요. 옛날에 비해서 의사들이 굉장히 환자들한테 따뜻하게 친절하게 설명도 잘해주고 물론 그런 게 이제 의료기관 평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자체 내에서의 어떤 그런 어, 그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옛날처럼 의사가 무섭고 퉁명스럽고 불친절하고 어, 대꾸도 잘 안 해주고 이게 아니고 요즘 의사들도 굉장히 따뜻하게 환자들을 하고 그 큐어뿐만 아니라 케어 영역까지도
아우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분위기를 저는 변화된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네. 케어링이 우리 특기니까 아, 그걸 정말 잘 가꾸어서 네. 그것 자체가 큐어링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케어링을 통해서 큐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음, 심리적인 거, 이런 네. 거는, 심리적인 거나 뭐 이런 거는 케어링을 통해서 큐어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의존적인 거, 상호 의존적인 거, 네. 독자적인 거. 그 음, 능력을 설명하면서 독자적인 거가 점점 커지고 있다. 네. 왜? 고령 사회에서 케어링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제가 늘 평소에 학생들 가르치기도 하는 얘기인데요. 음, 간호학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키우고, 간호학에 대한 존중감을 갖고, 간호학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뭐, 이렇다고 해서, 그래야 된다고 해서, 간호 하면서, 이렇게 작은 울타리 속에서 간호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네. 해서는 정말 GKNF 같은 정말 글로벌 무대로 하는 그런 일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오지랖이야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간호에 우선 가장 많은 포커싱을 해야 되지만 간호와 연관될 수 있는 다른 인접 분야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저 사람들이 뭘 하나 하는 것을 관심 갖고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음, 않고 간호만 하다 보면 완전히 사일러에 갇힌 사람밖에 안 된다고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병원에서 예를 들게요.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뭐 영양에 관한 거는 그건 영양사가 하는 일이고 또 뭐 물품 구매에다가 구매 파트에서 하는 거고 또 뭐는 이건 임상병리사가 하는 거고 이거는 PT사가 하는 거고 나는 bedside 케어하고 요것만 하면 돼. 주사 놓고 뭐 어쩌고 환자 bedside 가서 케어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예를 들면 요즘 영양팀에서는 요새 달라진 게 이런 게 있더라. 물품 구매팀에서 뭐 이런 게 들어오는데 요거보다는 이게 더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거를 끊임없이 남의 분야지만 그런 거를 관심을 갖고 아이디어도 내고 요즘 보니까 물리치료사들은 이런 분위기로 가던데 어머 우리도 그런 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음, 계속 다른 인접 분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봐야지만 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인턴이 할 일이고 이것은 PT사가 할 일이고 이거 심지어는 지저분한 게 떨어져 있어. 이거는 청소부가 하는 거고 이러면 무슨 간호가 되겠냐.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라 할 정도로 네.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나를 봐야 돼요. 아, 넓혀서 얘기하면 사회 속에서 간호, 인접 분야가 네. 어떻게 돌아가나. 아동 음, 간호하는 사람 같으면 보육식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나. 그걸 알아야 되겠죠. 네. 교육은 우리하고 관계없다고 신경 안 쓰면은 아동 간호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또 스코업이 좁아져요. 그렇죠? 인접 분야가 하는 거, 여성계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거를 끊임없이 돌아가는 흐름을 알아야 돼. 흐름을 지켜보고 관심을 갖고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차곡차곡 그 지식이 쌓여서 그 사람의 안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 네. 생각해 보세요. 먼지가 하나하나는 안 보여요. 네. 근데 그게 쌓여 있으면 어느새 하얗게 소고기 쌓여 있는 게 네. 보이고 느껴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하나에 대한 내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돌아가는 걸 알고 그게 트렌드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지 알갱이처럼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안목이 생기고 거기서 간호의 어떤 새로운 발견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음, 그거를 잘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다. 그럼 그걸 어떻게 키우지? 가장 좋은 방법은 신문 읽는 거예요. 아, 신문을 안 읽는 간호사가 너무 많아요. 네. 간호사 신문조차도 안 읽어요. 네. 근데 신문을 뭐 인터넷에서 뭐 뜨는 뉴스만 보지 말고 그런 거는 이제 흥미 위주로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종이 신문을 봐야 돼요. 다 볼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헬스케어 쪽이 어떻게 돌아가냐 하는 기사, 헬스케어와 관련된 기사, 여성계, 네. 여성계에 뭐 관련된 뉴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사회적인 거, 뭐 네. 이런 거는 꼭 봐야 돼. 오피니언 부분. 아, 오피니언 면에 보면은 일반인들의 기고도 있고 전문가 기고도 있고 네. 그다음에 가장 정론인 사설도 있잖아요. 네. 그 오피니언은 꼭 읽고 네. 특히 그중에서도
헬스케어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보건 의료와 관련된 정책이든 이슈든 이런 거는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 우리가 보건 의료계에 크게 보면서 발 담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걸 알아야지 네, 이쪽 가는지 저쪽 가는지도 모르고 간호만 잘하면 된다고 파고들면 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 간호계에서도 지금 또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연구도 그래요. 연구도 아, 너무 에비던스 베이스드 널싱 뭐 이런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음, 뭐 조그만 어떤 프로시저나 프랙티스나 고기 실험하고 이런 것만 하지 네, 간호를 크게 보는 간호 철학에 대한 거라든지 간호 윤리에 대한 거라든지 교육이 크게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지 한 데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무슨 고혈압에 대한 뭐를 연구를 한다 그러면 고혈압만 파고들고 그거에 네, 대한 사소한 뭐만 파고들지 크게 간호의 파운데이션에 대한 거 음, 철학이라든지 무슨 가치라든지 윤리라든지 네, 이런 걸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숲은 전혀 안 보고 나무만 보는 거예요. 그게 연구에서도 그런 하나의 예로 연구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간호의 정체성과 전문성과 이거는 확고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건 기본이에요. 음, 그렇지만 그 네, 위에다가 덕지덕지 내가 더 붙이는 거예요. 아, 더 네, 붙여가지고 내가 간호를 토대로 해서 일로 갈 거냐, 일로 갈 거냐, 일로 갈 거냐를 정하는 건데 네, 간호만 하지 말고 그렇게 가려면 그 분야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네,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너는 왜 그렇게 쓰잘데없는 관심이 많냐? 왜 음, 이렇게 오지랖이냐? 그런 소리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지랖이어서 간호를 못할 정도면 곤란하지. 그거는 하면서 오지랖해야지 훨씬 내 간호가 풍요로워지거든요. 네, 그리고 나를 더 부가가치를 높이고 하려면 그런 걸 해가지고 더 나를 키워서 음, 정말 원하는 곳에 가서 빵 터질 때 자기 저력이 나오는 거죠. 저는 옛날에 조교 생활을 오래 거쳤어요. 온갖 거를 다 하고 하면서 맨날, 아, 이제 뭐 언제 이거 조교를 면하나. 이렇게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40대 중반 이후에 내가 학교에서 보직을 하고 뭐 이러면서 보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너무 많이 훈련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일을 할 때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의 역량의 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잘할 수 있구나. 그래서 언젠가 내가 그 신앙적으로 회개를 한 적이 있어요. 나를 이렇게 이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나한테 이런 거를 많이 주셨는데 네, 나는 그걸 생각하고 내가 더 좋아하는 거를 아, 관중에 대한 불만을 하고 네, 뭐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냐 하는 생각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그때 가서 생각하니까 아, 내가 이걸 잘하게 하려고 그때 이런 거를 다 단련시켜 주셨구나. 감사해, 감사 기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간호라는 탄탄한 정체성과 전문성 가지고 네, 그 위에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냐, 오지랖 넓게 관심을 네, 팍 하고 흐름을 읽으라는 거예요. 아, 흐름을 읽기 위해서는 많은 방법이 있죠. 책도 네, 많이 읽어야 되고, 많아요. 그렇지만 나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신문을 열심히 읽는 거다. 그래서 저는 신문을 네 개를 읽었어요. 아침에 네, 세 개 읽고, 사무실에서 석간 하나 보고. 음, 똑같은 뉴스인데, 신문마다 다루는 가치가 달라요. 똑같은 뉴스인데 어떤 신문이 1면에 배치하고 어떤 신문이 2면에 배치하고 그런 걸 보면서 그 언론사의 그거 기본 그것도 알 수 있고 하여간에 안목이 생겨요. 그러면서 인접 분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내가 몸담고 있는 헬스케어 쪽이 보건의료 쪽이 어느 방향 갈 수 있는 건지 그 흐름 트렌드를 알면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쉽게 표현해서 제가 오지랖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 때에 비하면 지금 예은이 네, 시대는 훨씬 더 유리하고 훨씬 더 풍부하고 그런 나를 살찌울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 중에도 보면은 창업해가지고 뭐 벤처하는 간호사들도 많고 간호에 대한 그 선배님들의 노력으로 네, 간호에 대한 그 사회적인 인식이나 수준도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네, 매년 직업능력개발원하고 교육부나 이런 데서 발표하는 게 있어요. 그 직업 선호도 이런 거, 청소년 직업 음, 선호도. 네, 항상 매년 간호학을 하고 싶다는 남녀 학생들의 그 선호도가 간호학이 3위, 4위예요. 음, 학부모가 선호하는 직업도 4위예요. 정말 우리 때 비하면 엄청난
아, 발전이거든요. 그만큼 네, 스페인식 간호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직으로 인정을 좋아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용이하지. 네, 매체도 그렇잖아요. 방송이 옛날에는 KBS, CBS 이런 거밖에 없었잖아요. 공중파. 네, 지금은 종편도 있고 케이블도 있고 네, 또 아니면 능력 있으면 유튜버로서 1인 방송을 해도 음,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굉장히 기회가 많아진 거예요. 뭔가를 항상 계획을 하면서 트라이를 해야 돼요. 시도하지 않으면 날 수가 없어요. 네, 시도도 안 하고 날고 싶어 하면 안 되죠. 트라이 하는 게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음, 훨씬 더 수월하게 사회가 변했어요. 네, 본인이 의지가 있고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그 더 용이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트라이 해야지 플라이 할 수 있다는 걸 나의 좌우명처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저기 학부도 굉장히 3년제를 나와서 굉장히 네, 노력하면서 네,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 내가 요 한계를 벗어나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공부도 이제 계속하고 뭐 네, 이렇게 했지만 하면서 항상 그 한계를 그 사람들의 어떤 뭐 바이아스나 이런 거를 하려면 남이 10개 할 때 난 15개 한다. 항상 그런 생각으로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이 되니까요. 내가 5개만 해도 사람들이 10개 한 걸로 봐주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가고 다른 분야하고 일할 때 특히 그래요. 저 사람은 간호하기 힘든데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는 모르겠지. 이건 내가 더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래? 당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그래, 당신이 10개 할 때 난 15개 할 거야.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네보다 조금 덜 해갖고 가도 똑같이 한 것처럼 봐주고 네,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노력해서 얻은 나름대로의 성과이거든요. 트라이 해야지 플라이 할 수 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간은 고무줄이다. 아,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24시간 똑같이 줬는데 어떤 사람은 24시간도 다 못 쓰는 사람이 있고 네, 이렇게 했으면 48시간 쓸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시간은 고무줄 같다. 내가 하기 나름이다. 단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써야지. 이 가진 열정에 100%만 써도 잘 쓰는데 그걸 130%, 140%막 하다 보면 끊어지는 음, 게 뭐예요? 번아웃 네, 되거나 건강에 문제가 오거나 이렇게 되는 그렇게는 아니고 음, 24시간을 늙혀서 고무줄처럼 늙혀서 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꿈을 꾸려면 야무지게 꿔라. 아, 남들이 깨몽이라고 할 정도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꿈도 야무지다, 꿈 깨라, 깨몽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 예를 들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100개를 하려고 할 때 나는 300개를 한다 그래. 예를 음, 들면 사람들이 너 정신 나갔니? 깨몽, 꿈도 야무지다, 꿈 깨라 이런다고요? 근데 목표 달성률을 한번 생각해 봐요. 100개를 해갖고 목표 달성하면 100% 하면은 100이죠. 네, 근데 300을 해가지고 목표 달성률이 나는 70%밖에 안 됐어. 210이잖아. 네, 이 사람은 100개, 나는 요만큼만 할 수 있어 하는 거에서 100개만 하니까 달성률은 100%야. 네, 그렇지만 절대치는 100밖에 안 돼요. 음, 그러면 깨몽하면서 300을 하면 달성률은 70%밖에 안 돼도 210이잖아요. 나는 그런 음, 신조가 있었어요. 늘 과하게 잡아먹고. 그래서 노력하다 보면 달성률은 그거 다 달성은 못해도 네, 훨씬 나는 딱 요만큼이야 하는 것보다는 더 네, 높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사람도 아니에요. 좀 주변에 좀 많이 살피고 그래서 다른 분야 일하는 걸 재밌게 하는 그런 거예요. 아, 대단한 일 한 사람 우리 GKNF에 많아요. 우리 김우숙 박사님을 비롯해서 김모임 총장님 비롯해서 뭐 대단한 분들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은 못 되고 그냥 오지랖 넓어서 그냥 다른 분야에서 외유를 하면서 그러나 간호는 절대로 안 버리고 간호의 어, 자긍심을 항상 가지고 네, 간호의 홍보대사다. 그래서 아, 간호인답게 네,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후배들은 지금 훨씬 더 좋은 시절에 살고 네, 훨씬 더 기회가 많고 또 거기다가 GKNF에서 활동하면 더 스마트한 사람들이에요. 네, 일찍이 눈을 뜨고 세계 속으로 눈을 돌리고 이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정말 미래가 기대돼요. 우리 GKNF 후배들은.